2부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지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마이클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어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전략자산 김종대 의원입니다. 전략자산. 예. 새로 만드셨네요, 구호를. 예, 앞으로 이 코너 이름을 네. 전략자산으로 했으면 하고. 김종대의 전략자산. 네. 네. 예, 항상 네.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네. 그 큰 해구상 같은 영향력이 있다면은 저는 하나의 전략자산으로서 그 중간 공백을 메우는 네.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네. 오는 그 전략자산? 전략자산은 오지 말고 제가 가는 것이 낫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뭐든 물어보세요.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해하실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원래 뭐 3월 경질설이 계속 있긴 했어요. 틸러슨 장관이 해임이 됐습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요맘때 잘릴 거다. 그걸 제가 알 리가 없죠. 예, 그럴 리는 절대 없고요. 항상 파격과 어떤 그 충동적인 어떤 파격적인 선택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이제 신임 국무장관이 임명이 되고 네. 그동안에 대북 대화론자로 알려졌던 틸러슨의 경질이 그러니까요. 이게 뭐 북미 간의 대화의 적신호 아니냐. 이거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가 상당히 걸림돌이 조성된 거 아니냐. 이런 우리 언론이, 우려들이 많죠. 예, 양쪽의 보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이런 갑작스러운 인사를 보는 국내 언론의 프레임이 주로 강경파냐 아니면은 유화론자, 대화파냐. 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예, 트럼프가 인사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속도감. 속도감. 강경파도 있고 대화론자도 있고 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처방이 있는데 예. 바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중요하지. 신중한 대화론자, 신중한 전쟁론자 둘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틸러슨 같은 경우는 대북 대화론자기는 합니다만은 천천히 밥을 서서히 뜸들여서 옳은 길을 찾아서 네.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가는 신중파에 오히려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성격 급한 트럼프의 취향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 왜 썼어요, 그럼 초기에? 이런 사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데 네. 왜 썼느냐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네. 예, 그거는 트럼프가 네. 초기에 외교 안보에 대해 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진용을 갖춘다는 점에서 네. 인재 등용을 균형 있게 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이후에 저는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도 위험해졌다고 봅니다.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 예. 매티스는 처음에 우리 국내에 알려지기는 별명이 매드독, 예, 미친 개. 매드독. 예. 조금 참 입에 올리긴 거시기 하지만은 그런 별명을 가진 예. 이건 뭐 확실하게 북한을 조지는 말하자면은 그 물어뜯을 사냥개로 알았어요. 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까 책을 뭐 수천 권을 집에다가 장서를 쌓아놓고 읽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매티스 장관이 읽었다는 책을 다 찾아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관련해서. 네. 제가 지고 싶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 책을 또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매티스도 읽었다는데 나도 읽어야겠다. 그 와중에 그 워딩을 이제 서서히 이해하게 됐는데 네. 북한에 대한 전쟁을 입에 올리는데 신중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 이건 사실은 미국 정부가 먼저 쓴 말이 아니에요. 언론이 먼저 쓴 말인데 예. 좀 뭔가 두들겨서 부셔가지고 해결하든지 네. 아니면 화끈하게 협상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 국방부에다가 뭘 물으면 네. 펜타곤이 국방부가 지금 북한하고의 그 전쟁 여부는 신중해야 신중해야 됩니다. 된다. 그래서 입에 올릴 그 일이 얘기는 아니다. 됐고 네. 그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공격 계획을 갖고 오세요. 네. 일단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펜타곤은 네. 이런 계획을 보고하면 트럼프가 진짜 할 것 같거든. 그래서 보고를 안 하는 거야 지금도. 진짜예요? 예, 정말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백악관 주도로 대북 공격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뭐 참수 작전 같은 예. 코피 전략 또 예. 뭐 제2의 군사 옵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근데 매티스가 굉장히 신중한 인물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네. 매티스가 경질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죠. 국방부가 온건파입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강경파일 아니죠. 것 같은데. 강경파죠. 예, 예. 그런데 신중하단 말이죠. 신중한 걸 못 견디는 성격일까요? 그렇죠. 신중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예. 트럼프의 그 인생관, 세계관은 뭐냐면은 속전속결. 대응책이란 건 필요가 없다. 해결책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돌파해서 목표를 단시간 내에 성취하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세계관이거든요.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기로 따지면 한정없이 위험하고 예. 또 그거를 교착 상태, 논리적인 접근이 안 돼서 안 풀리는 상태에서는 예. 의외로 다른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은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되는 이 와중에 예. 보니까 미적지근하고 저 월급 받고 제 노릇하는 거냐, 쟤. 이런 불만이 예. 트럼프한테 꽉 찬 게 예. 온건파, 강경파를 가리지 않고 빨리빨리 행동 안 하고 해결책 안 나오는 예. 거를 예. 이렇게 그 도외시하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거 저 진행이 돼야 11월 중간선거에서 네. 뭐 성과를 낼 거 트럼프 아니냐. 최대 관심입니다, 중간선거가. 그렇겠죠. 거기서 뭔가 나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내보일 게 네, 필요한데 예. 이런 내 사정은 몰라주고 뭐 천천히 하자. 무슨 국제정치 이론을 따지고 무슨 대화와 협상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네. 압박과 제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됐고. 됐고 해결책. 당장의 솔루션을 해결책, 갖고 와. 솔루션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말해. 예. 과정으로 말하지 마. 예. 이런 게 인사의 기본 배경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건강한 리더십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은 트럼프한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결책을 주고 속전속결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딱딱 예.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군 출신이면서 군인이죠. 웨스트 포인트 네. 출신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군에는 오래 근무를 안 했어요. 불과 5년밖에는 근무를 안 했고, 아, 그래요? 예, 정계로 진출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4선을 역임했습니다. 정치인. 예,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CIA 국장으로 부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남북 대화하고 북미 대화의 그 배경, 네. 즉 김정은이 제안한 비핵화와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트럼프한테 제일 먼저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가 서훈 국장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훈 국장원장이 전화로 알려줘, 우선. 그러면 그걸 갖고 백악관에 가서 직보를 하는 거죠. 예. 직보를. 예, 예. 그러니까 예. 대화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북미 대화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 봐야 된다. 네. 이런 그 이니셔티브를 최초로 트럼프한테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북미 대화에 저는 기대할 게 있다. 그러면 서훈 폼페이오 라인이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왔을 때도 그때도 뒤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역할을 폼페이오가 했었다. 모니터링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미국에서 네. 소식을 빨리 듣고 정확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훨씬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동안 사실 그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말은 그래도 틸러슨 장관이 계속 이를테면은 좀 기다려라, 대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틸러슨이 한 축이 확 무너져서 이게 또 굉장히 미국 내부가 복잡해져서 북미 정상회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틸러슨이 말하는 대화는 좀 속도가 느린 대화. 그런데 반면에 폼페이오가 말하는 거는 예. 뭔가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 조금 속도가 빠른 대화. 네. 이 차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 누굽니까? 서훈 국정원장밖에 없습니다. 네. 작년에 서훈 국장이 CIA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거 단독 보도 또 나가네. 단독 보도. 또 단독 저기 가가지고 폼페이오 국장을 만났는데 네. 1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서훈 국장이 네. 폼페이오 국장을 향해서 향해서.
과외네, 과외. 과외 수업을 이미 시켜놨다. 서훈 국정원장이 작년에 이미 네. 그 내용인즉슨 네. 서훈 국정원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에서 1년 반을 살았고 네. 그 과거에 우리가 경수로를 북한에 지어주는 공사를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국정원 책임자로 가서 북한에서 1년 반을 살았고 네. 또 이 사람이 북한학 교수고 네. 이화여대에서 북한학을 가르쳤고 예. 또 이 양반이 북한하고 대화에 참여한 걸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대통령 때 77 선언으로부터 비롯해서 아. 그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 이런 등등을 역임해가지고 한국의 역대 정권의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 대화 내지는 접촉 채널로서 네. 가장 북한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훈 원장이 보는 북한은 변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장마당이 약 400여 개. 네. 예, 그리고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가 네. 북한 경제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수십 년간 북한을 봐오면서 예. 조금씩 그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그 변화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북한은 안 변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람들한테 네. 아니다, 내가 보기엔 변했다. 변하고 있고 네. 그 변화의 방향이 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북한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해봤다. 이러면은 CIA 간부들이 경청을 해요. 듣겠죠. 궁금할 것 모르는 같아요. 얘기니까. 모르는 얘기니까. 모르는 처음 얘기니까. 듣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미 작년에 과외 공부를 다 시켰다. 근데 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 당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 근데 장마당이 힘이 더 세다. 이 얘기를 이제 옛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이 이제 맨날 했었던 얘기인데 이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40%로 늘어났다. 이게 김정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가속화. 예, 옛날에 아니 과속화가 아니라 가속화. 가속화. 네. 과속 사고 내면 과속은 안 되고요.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거의 북한 경제가 고사 상태로 수백만이 아사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만든 시장에 맹아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꽃제비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그 불쌍한 아이들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까지 봤는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가장 고난의 행군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가 정치적 자유가 그나마 있었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네. 먹여 살릴 자신이 없으니까 그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고 장마당 만드는 걸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근데 해결이 안 100만이 되니까. 기근으로 대기근으로 뭐 보수 보시고 세력은 있는데. 300만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들 흔히 봤어요. 그랬던 시절이다 보니까 주민 통제가 불가능한 시절이 돼가지고 역설적으로 예. 이때부터가 시장 경제에 그 맹아가 싹트기 시작을 했고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 와서는 못 먹고 살아서 이 장마당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가면은 별거 다 있어요. 태블릿 PC, 네. 평면 TV, 롤러 스케이트. 아니 어제 갔다 오신 분처럼 얘기를 하셔. 내가 베이징에서 봤는데 네. 북한으로 보찜 싸서 그 베이징 공항에서 그 보따리 고려공항 기다리는 그 북한 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평면 TV고요. 우리 아들 갖다 주려는 태블릿 PC고요. 네. 이거 게임기고요. 네. 이 얘기를 북한이 지금 휴대폰 400만 대 시대인데 예, 북한의 휴대폰 400만 대. 예. 이집트 회사가 들어가 통신 사업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다음에 북한은 3G부터 출발했어요. 우리 2G폰, 북한 북한 사람 갖다 줘도 안 써. 왜냐하면 3G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G부터 예.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그 남한 2G 휴대폰 보고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요라고. 그다음에 평양 시내에 네. 교통체증이 있다는 얘기도 그 제재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듣고 있지만 네. 와인바에 가니까 전 세계 와인이 다 있더라는 거죠. 아니 그 일반인들 뭐 혹은 특권층들 뭐 이런 아니 보도가 늘 물론 있지 않습니까? 특권층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보라는 건 원래 그 엘리트부터 시작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북한판 부르주아 네. 즉 붉은 자본가라고 얘기하는 장마당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걸 한번 화폐개혁으로 위축시켰던 건 사실이지만 네. 다시 살아나서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장마당과 네.
그다음에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 그래가지고 그 농장에서 이제는 국가에는 산만 갖다 주고 네. 실을 자기가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세금만 내고 이거 분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게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화였어요. 그러면은 이 서훈 원장이 미국의 CIA의 그 폼페오 국장에게 과외를 할 때 북한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이 변화의 방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 아니면은 개혁 개방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 그런데 어떤 노선일까요? 중국식 사회주의는 일련의 수정주의 세력이 만들어낸 예. 그 경제 개혁 개방이죠. 예. 그건 등소평 때부터 이제 수정주의 세력들이 기존의 그 교조적 논리를 깨부수면서 네.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에는 수정주의 세력이 없습니다. 그 지금의 어떤 권력을 대체할 만한 네. 수정주의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라는 건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 네. 다만 어떤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의 변화. 그러면은 집권 초에 2012년경에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 도대체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본주의 국가건 적대국가건 가리지 말고 좀 좋은 거 있으면 다 배워라. 아, 정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우리가 어쩌면 남북 관계가 저 새로운 지도자로 인해서 잘 풀리는 거 아니냐고 기대감을 갖게 만든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다시 그 선대로 돌아가서 핵미사일 쪽으로 경도되면서 그 초기에 얘기했던 개혁적 발언들이 무색해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오히려 더 정통 교조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의심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네. 다시 초기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북한도 자본주의 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배운다는 게 자본주의화된다. 항상 내가 뭔 얘기하면 두 걸음 앞서가니까 뭔 얘기하기가 좀 그래. 예. 그런데 그 정도는 수정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정도는 아니고 자 이겁니다. 이 젊은 지도자가 연착륙하는 기간이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네. 그 권력 구조 네. 이런 걸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고 예.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독재, 전제, 압제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노선을 다분히 추종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화성 15형 미사일을 작년 11월에 발사하면서 어떤 그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네. 가졌다는 거.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는 내가 거의 다 장악을 했고 이렇게 국내에서 비축된 힘을 밖으로 네. 외교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국면 전환이 이제 됐다. 그래서 지금, 네. 2012년, 13년에 그때 핵무장을 한참 가속화하면서 김정은이 했던 얘기가 이제 곧 핵실험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담판이 있을 거다. 이런 그래서 이야기들을 지금 했었죠. 나오는 얘기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DMZ에서 선언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평화협정 문제는 당사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렇죠. 육자회담 같은 데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1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3자 또는 4자가 그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남북미중 예, 네. 하는 네. 그래서 3자라 그러면 중국이 빠진 남북미. 북한, 미국, 한국을 네. 얘기하는 거고 중국이 끼면 4자가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 그랬어요. 이걸 기본 틀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우선 4자 회담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남북 간의 합의의 기본 정신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논의를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 논의는 이제 국제화된 공간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미 수교, 네. 평화협정과 더불어 북미 수교 문제가 이제 등장하겠죠. 네. 그런 건 5월 말에 네. 미국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의 전략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을 비핵화와 동결의 네. 등가의 가치로 과연 어떤 의제화가 되느냐가 네. 4, 5월 정상외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논의의 출발이 뭐가 될 거냐. 이제 핵동결부터 시작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워낙 통 큰
리더다. 내가 통 크게 해결했다. 부시도 해결 못하고 오바마도 해결 못하고 클린턴도 못한 걸 내가 했다라는 과시 욕구가 강한 트럼프가 어느 정도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담판을 지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내 여론 또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네.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돌직구. 돌직구.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를 다 이루려고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비핵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고. 그렇게 나올 리는 없어요. 자기 패를 다 내려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죠. 예. 어떻게 만든 핵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협정 우리는 북미 수교로해서 완전한 평화 보장이 있는 단계에 가서 고려할 의제가 비핵화인데 네. 처음부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말을 했다가 네. 불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상 외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를 자칫 잘못 걸었다가 만일에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엄청난 그 역풍이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속 사고가 제일 위험한 사고예요. 예. 피해도 크고 네. 여기서 과속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가속화가 예. 하던 다른 과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인내심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어떤 협상의 틀, 네.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제법 설정이 돼서 네.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드는 대화가 되는 것이 맞아요, 사실. 네. 아니 이걸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해서 과속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빠그러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네. 이거 대형 사고가 그렇죠. 된다고. 지금까지 했던 대화가 다 허물어지죠.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네. 버리는 그건 두려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는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되는 방향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의제가 다변화돼서 네. 밥도 좀 이렇게 뜸을 들여서 먹어야지. 이거 잘못하다 밥 태우거나 설 익는 날이면은 지금까지 이거 다 웃음거리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 네. 그 중용의 그 지혜를 발휘해야 네. 될 걸로 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변국의 설득이잖아요. 특히 이제 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 냉전 혹은 또 우리가 사이 좋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아베 정권이 일본 네. 전체가 아니라 이런 태도가 있어서 늘 걱정인데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아베는 총리가. 자기 코가 석재란 말이에요. 아베 코가 석자다. 예. 지금 그 공문서 위조가 300건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한때 정부가 부당한 거래가 있는데 그 토지를 어떤 업자한테 특혜를 줘서 헐값에 넘겼다. 네. 이런 시비가 벌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정부기관이 적당한 가격으로 했다고 주장을 여기 했는데. 기록에 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기록이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그러면은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최순실 사태 같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아베는 이거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일본 참 방법이 조용히 없습니다, 했는데. 방법이. 네. 그러더니 이제 또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울 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의자도 똑같은 거 주고. 똑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그게 그 홍준표 대표 갔을 때, 문희상 의원 갔을 때를 네. 저 아래에 앉혀놓고 지는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치 중국 황제가 조선 사신 아련하듯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던 네. 총리가 이제는 격을 맞추고. 네. 그러면서 북한의 핵사찰함 돈은 우리가 되겠다. 내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 3억 정부가 네. 정말로 대화를 네.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 이러면서 뭐 환영 일색에 북미 정상회담 성과 내도록 모든 협력과 협조를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네. 그러더니 한미연합훈련 얘기는 이제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죠. 예. 위안부 얘기도 안 해. 네. 예, 사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건 그걸 건데 안 해. 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네. 묘하게도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차이나 패싱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일본이 이번에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 성명을 하고 끼어들질 않으면 정말 패싱을 당할 수가 있다. 환영 성명이라도 내야 된다. 내면서 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나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조금 패싱 당할 수 있는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뒤돌아서서는 잘 되겠어?
이 분위기로 바뀌는 거야. 면전에서는 저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외교적으로는 막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게 뒤돌아서는 딴소리한다 이거죠. 엊그제 인민일보 논조예요. 인민일보 논조. 예. 그다음에 저기 중국에 그 최근에 중요 인물이 갔다 와가지고 예. 중국의 꽤 높은 책임자를 만나고 도착하면서 공항에서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그건 내가 뭐 밝힐 수가 수는 없죠. 없고. 예. 높은 사람? 뭐 그냥 현역 정치인이라고만 이해해 주세요. 현역 정치인. 예. 그런데 의외로 중국 가가지고 예. 니들 잘 되겠냐? 한 번 회담으로 뭐가 이루어지겠냐? 이런 비꼬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머.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중국이요? 어. 성명은 무슨 뭐 단단한 얼음이 녹고 화창한 봄이 오고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박씨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라고. 네. 이 심리는 이중 심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 패싱이에요. 맨날 싸우던데 네. 저 싸우던 애들끼리 친해져. 셈이 난단 말이야. 셈이 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놀면 되는데 패싱 셈 될 부리지 수가 말고. 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전혀 역할이 없었던 거야. 예. 중국, 일본이 뭘 했습니까? 한국이 맞습니다. 다 했지. 그렇죠. 한국이 다 했죠. 이러니까 이거 고민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각에서는 지금 벌써 성급한 농객들은 네. 이제 저 미국하고 북한이 친해지면 네. 역으로 힘을 합쳐 중국 견제라도 하는 날이 온다든가. 미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 견제하는 날이 오면 그게 클린턴 정부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저 MD 그다음에- 사드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네. 그건 이제 이게 고철되는 것이죠. 사드 고철된다. 네. 예. 싸도 고철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북한이 중국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번에 솔직히 작년 연말에 핵실험도 11월에 화성 15형 발사도 네. 그 이후의 절반은 중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의 합참의장 덤포트가 네. 중국에 와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만나서 네. 북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북한의 되는 거죠? 미래를. 그런 다음에 북중 국경지대 예. 덤포드 합창이 와서 심양 공고에 예. 30만 병력이 있는 심양 공고에 와가지고 훈련을 참관했다. 그런데 그 심양 공고의 핵심 목표가 유사시 북한 진입입니다. 이건 미국 합참의장한테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때 북한에서 나온 성명이 중국에 향해서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니들이 언제부터 핵보유국이라고. 네. 한국전쟁 때 우리 핵 없는 맨주먹으로 같이 싸운 사이에 이제 좀 강대국 되고 핵 좀 가졌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거야? 이러면서 우리 가만 못 있어. 이래놓고 일주일 뒤에 쏜 네. 겁니다.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다들 미국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국내 여론은 그렇다기보다는 철저히 그렇죠. 철저히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포위되어 있다는 이런 고립감이 핵실험의 진짜 이유라고 봐야 되는 네. 겁니다. 여기엔 중국도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포위 심성 이거 국제 정치학의 어려운 용어 하는 건데 네. 영어로 시즈 멘탈리티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진짜 어려운 얘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외워보려고. 외워봤자 쓸데없는 얘기. 그런데 그 얘기는 고립돼 있고 포위되어 있을 때 자기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에 경도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3억의 중동 인구에 포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을 200기나 갖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미국도 우리를 안 도와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고립감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거거든 주로.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그런 딱 전형적 그 케이스가 전형적인 된 거예요. 케이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중국이 늘상 했던 얘기니까 환영 성명을 그럼 발표해야지 다른 말 합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그러는 기류가 지금 중국, 일본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 예. 그 명진 스님께서 예. 북한에 가서 들은 얘기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단 미국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영원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첫 얘기가 뭐였느냐? 중국이 동북 삼성, 사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어찌 해보려고 하면서 대만을 중국이 먹고 네. 미국이 북한을 먹고 이런 걸 갖고 우리를 어찌 해보려고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듣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 예. 거의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정동영 장관이 또 네, 김정일 갔다 특사로 갔을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중국 규탄하는 얘기부터 끝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가가지고 그 영독으로 예. 지도부를 만난 사람들은 예. 북한하고 대화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주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 얘기 처음 남하고 듣네. 친하고 미국하고 가끔 잘하는 건 뭐냐면 중국 흉보기 위해서예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 저기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인간관계도 보면 꼭 우리에게 그렇진 않잖아요. 중국이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예. 이익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심성상 네. 또 거래와 협상에 능한 어떤 중국 상인들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저기 유럽에서는 유대인 상인하고 그렇죠. 비슷한 예. 이미지로 그렇게 되는데 결코 남는 장사라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잘 살려면 남도 북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동북아에 좀 잘해보려면 좀 이웃들이 좀 도와주고 네. 좀 같이 좀 협력하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설득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까요? 이렇게 뒤에서 그거는 딴소리 나오면 이게 곤란한데요. 그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천운을 맞이했다. 천운 정말 운이 좋은 정부다.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네. 겨우 될뚱말뚱했는데 이 정부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임기 그동안 초에요. 노력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10개월. 얼마나. 예. 겨우 이 기간에 노력만 갖고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최고의 지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운 나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안 나빠. 군대에서 운장, 덕장, 지장, 용장 많잖아요. 네.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 그러면 80% 이상이 운장이라 그래. 웃장. 운장.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네. 운장이다.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다. 그러니까 운전자 네. 얘기하니까 운전자가 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사진도 찍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운전까지 하는. 그러니까 운전사로는 오히려 약과고 네.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 하는 그런 운전자가 돼버렸어요.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생각도 못했던 그림인데 이 됐어요. 그래서 뭐 판문점에서 하네, 평양에서 하네, 뭐 제주에서 하네, 워싱턴에서 하네,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중간에 이렇게 또 틸러슨이 해임되면서 이것도 이게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하면서 4월 말, 5월 초, 5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실무협상 좀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신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 때도 네. 그런 뭐 왜 군사회담 안 열리냐 뭐 안 열리냐 하지만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것도 진짜 오늘 또 단독 보도네. 세 번째 단독. 저기 네. 김영철을 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만났죠. 만났는데 예. 비공개로 그때 만났습니다. 우리가 남북 대화의 11가지 의제를 전달합니다. 11가지 의제를. 잠깐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위원장에게 남북 대화의 의제 11가지. 11가지. 아. 여기에 뭐 비핵화 대화, 한미 군사 연습, 뭐 네. 이산가족 상봉, 또 뭐 북미 정상회담 뭐 등등 이렇게 관심사가 이거다. 네. 해가지고 11가지를 전달했어요. 그러고 이제 김영철이 올라갑니다. 그거 들고. 네. 갔는데 네. 우리 특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설명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답안지를 탁탁 내놓는데 11개 우리가 문제 내준 거에 대한 정답 네. 예컨대 네. 한미 군사연습 같은 경우도 북한이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고 한미 군사연습 그거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어떻게 중단하냐. 와. 그러니까 그 문제 됐고 네. 그 NSC 회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네. 내가 새벽잠. 네. 문 대통령이 새벽에 지하실로 뛰어내려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게 이야. 이제 그 지하실의 지하 벙커 예. 얘기. 이런 벙커. 걸 갖다가 팍팍 푸는 바람에 그날 만찬까지 거의 4시간 가까이 만났다 그러지만 네, 4시간 넘게, 4시간 6개랑 11분. 합의하는 거는 그렇게 뭐 논쟁이랄까 설전 없이 즉시 됐다는 거 아니에요. 6개 항이요? 11개 항이요? 아니 그 6개 전체 합의한 6개 나온 거. 예. 11개 중에 6개를 걔는? 특사단이 와서 깐 거지. 그리고 나머지 숨겨둔 나머지는 게 있단 어떻게 말이야. 돼요? 숨겨둔 거. 숨겨둔 거. 그 중에 일부를 미국 가서 깐 거고. 이야. 그러고 다 깠을까?
남은 게 있겠죠. 또 남은 게 있다 이거지. 뭘까요, 그건? 그건 내가 얘기 못해.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제가 거예요. 다가 아니고. 김종대의 전략 자산은 늘 다음 주에 계속 컨티뉴. 안 보고는 못 배겨. 큰일 났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역시 김종대는 재밌어. 잘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지금 중차대한 국면에서 폼페이오와 같은 스타일이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버님, 다음 주에 계속.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오늘 단독